그게 최적이죠, 사실은. 뭐 거기서 뭐 발변이 아니어도 돼. 마음에 드는 이성과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중요한 거지. 그게 안 되면 발변이 사야지. 이래서 비싼 술을 마셔야 되는 거구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베니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발베니 위스키는 보통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 4개의 단어입니다. 싱글, 하나의 증류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고요. 몰트는 보리 메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술이다. 스카치,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위스키는 아시다시피 그냥 위스키 술의 종류인데, 그 위스키를 직역을 하면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지역 말로 하자면 뭐 우스케 마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명의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3년 이상 오크통에서 숙성되어 있는 그런 보리 메가로 만든 위스키를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온 게 12년과 14년 이 두 가지 종류가 왔습니다. 뭐 12년 산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게 촌스러운 거래요. 12년 산은 그거는 뭐 2012년에 만들어진 술일 때 포도주 같은 데서 하는 얘기고, 여기서는 12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12년 동안 숙성을 했다. 그렇게 그 연도의 길이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향이 되게 좋네요. 저는 되게 이 발베니 위스키를 보면서 이 잔이 저는 눈길을 제일 먼저 끌었던 것 같아요. 이 잔 이름이 글렌캐런이라는 건데, 그 소주잔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소주잔이 있고, 위스키 잔도 좀 작은 게 있고, 그다음에 글렌캐런 같은 이런 약간 호리병 같은 모양이 있고, 와인잔은 되게 넓은 게 있고, 샴페인잔은 세로로 길잖아요. 그 각각의 디자인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샴페인잔이 긴 이유는 우리가 샴페인에 기포가 있으니까 이게 술잔을 따랐을 때 그 기포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보기 위해서 세로로 긴 모양으로 돼 있고, 와인잔은 기본적으로 좀 볼이 크잖아요. 그거는 와인을 담은 다음에 와인이 공기하고 만나는 그 표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밑에가 이렇게 뚱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기하고 접하면서 몇 년 동안 숙성되면서 갇혀 있었던 향이 올라오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잔을 딱 들고서 코 끝으로 들고 갔을 때 그 냄새를, 그 유리잔이 만드는 공간 있잖아요. 이 안에서 냄새를 담근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라고 하는, 그렇게 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그 위스키 잔, 소주 잔 이런 식으로 갈수록 보통 이렇게 좁고 작은 샷잔이라는 얘기는 그런 냄새 맡지 말고 빨리 마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냄새에 그렇게 공을 안 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고급진 술일수록 사실은 냄새, 향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걸수록 사실은 이 잔의 그 안쪽에 스페이스가 좀 넓은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발베니 글렌캐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조그마한 위스키 잔보다는 좀 와인잔에 가까운 모양으로 돼 있고, 밑에가 폭이 넓잖아요, 지름이. 그러니까 이 공기하고 접하는 면이 많고 향이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요 안에서 마실 때 그 냄새를 맡으면서 마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잡으면서 손으로 따뜻하게 데피면서 향이 계속 올라오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향을 더 극적으로 더 오래 느끼기 위해서 조금씩 물을 타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베니 더블우드 12년은 테이스팅 노트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향으로 냄새를 맡을 때는 달콤한 과인, 쉐리, 꿀, 바닐라. 제가 완전히 냄새 맡는데 비염 환자로서 정말 꽝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내가 테이스트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게 되는지. 진짜 바닐라 향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나는데요? 냄새만 맡았을 때? 꿀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글을 읽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맛을 볼게요. 저는 그냥 위스키 맛이네요. 근데 되게 부드러운 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발베니 캐리비안 캐스크 14년입니다. 향으로는 달콤하고 싱그러운 과일, 그런 향이 나는데요. 완전 달라. 나같이 술 못 마시는 사람도 구분할 정도로 되게 신선해. 되게 내가 맞는지 모르는데 약간 날씨 좋은 날 불어오는 바람 냄새 같은, 상쾌한데 되게. 저는 이게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맛도 되게 좀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의 물방울 만화 같은 거 보면 쫙 설명하잖아. 난 이제 그렇게는 못해. 근데 그냥 소주보단 나은 것 같은 느낌 정도? 근데 정말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Stories of the Week, Week of Pete.
2000년도에 발베니 증류소 사람들이 피트를 한번 써보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피트는 건조 과정에서 석탄을 쓰지 않고 이탄은 찾아보니까 지표면에 가까운 데서 나오는 그런 석탄이래요. 그러니까 더 깊은 데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석탄이고, 그래서 이탄으로 만든 그러한 그 건조 과정을 통해서 만든 술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이것도 역시 오크통에서 14년을 숙성을 한 그런 제품인데, 참 재미난 게 이게 뭐 저희는 1900년도에 이걸 했어 이게 아니고 2000년도에 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가 이 발베니 스카치 위스키의 어떤 정신인 것 같아요. 야, 우리는 1890년대 뭐 이때부터 했는데 1800년대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100년이 더 된 지금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풍미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거 되게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전통을 이어간다고 할 때 그 있는 그대로 박제를 해서 하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한쪽으로 유지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려 청자다. 그러면 고려 시대 때는 청자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만들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 와서는 그때는 또 백자라고 하는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죠. 그래서 과거에는 안 하던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는 거고, 이러한 창조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발베니는 그런 정신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전 향이 좀 제 취향은 아닌데 이게 스모키 향이라는 건가 보네요. 확실히 다르네, 향이. 향은 조금 병원 냄새 났거든요. 근데 맛은 그 반대인데, 맛은 오히려 약간 더 이게 꿀맛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셋 중에서 픽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발베니 캐리비안 캐스트 14년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발베니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 중에서도 스페이사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스페이사이드에서 보통 우리가 아는 위스키의 50% 이상이 다 이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나온다고 해요. 위스키 이름이 발베니라고 하는 곳이 어디서 왔냐 하면요, 이 발베니 증류소가 있는 곳에서 한 1km 떨어진 곳에 귀족이 살던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발베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베니 성에서 이름을 따와서 발베니 위스키다 이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베니를 조사하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술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리를 경작을 한 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틀 정도를 물에다 담궈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보리가 물을 충분히 머금으면서 싹을 틔울 수 있을 정도의 수분을 그 안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꺼집어낸 다음에 한 5일에서 12일 정도를 바닥에다 깔아놓고서, 그러고서 얘를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두면은 얘가 썩을 수 있으니까 4시간마다 한 번씩 휘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죠. 그 적절하게 얘네들을 계속해서 섞어주면서 그 안에서 싹을 틔우게끔 한 5일에서 12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요. 그다음 전문가가 와서 그거가 딱 바짝 마른 것 같다,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옆에 옮겨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스키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킬린이라는 곳에서 건조를 하는데요, 이 공장의 건축물이 좀 특이해요. 지붕에 거기에 굴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불을 떼가지고 얘를 바짝 말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굴뚝의 모양이 파고다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우리 굴뚝 모양 보시면은 네모난 굴뚝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데, 이 굴뚝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가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약간 정자 지붕 같은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위스키 브랜드 발베니가 189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건축 양식의 풍조를 좀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은 1851년도에 런던에서 최초의 엑스포가 열립니다. 수정궁이라는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산업혁명 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는 그 물건들을 전시를 해서 팔 수 있는 일종의 거대한 마켓이 생긴 거죠. 엑스포라는 마켓입니다. 그 엑스포가 유럽에서 꾸준하게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엑스포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1851년도에 영국 런던 엑스포고요. 그 다음에 1889년도에 파리 엑스포입니다. 파리 엑스포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100주년 기념 때 그 엑스포를 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펠탑이 그때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엑스포를 열면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것이 항상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영어로 익소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자꾸 갖고 와요. 특별한 모양들.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봤을 때 가장 볼거리를 제시하는 곳은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가장 먼 곳에 있는 문명, 그게 결국엔 중국하고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본 적은 없고 맨날 풍물만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한 나라겠습니까. 일본과 중국의 파고다 건축, 그런 작은 건축물을 이 엑스포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엑스포에서 구경했던 파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양 건축에 대해서 많이 그 디자인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1890년대에 만들어진 이 발베니의 증류소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독특한 형태의 건축 양식을 여기다가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이 증류소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연기를 많이 뿜고 사람의 시선을 모으는 곳이 이 굴뚝일 테니까 그 굴뚝만이라도 높은 탑처럼 보이는 그러한 그 지붕을 갖는 그 모양을 만들었겠죠. 공부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밀주를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에 대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어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멜 깁슨이 나왔던 진짜 멋있는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막 프리덤 이거 외치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던 그런 분인데, 어쨌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 잉글랜드 사람들하고는 아주 철천지 왼수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대립구도로 가요. 영국에서 술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술 만드는 거 금지시켜야 되거든요. 등록되어 있는 양조장에서만 술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잉글랜드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몇몇 개의 술 만드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잉글랜드에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숨어서 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런 밀주를 만드는 거는 일종의 독립 저항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게 많은 증류소들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장점이 있냐 하면은 몇 개의 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만 술을 만들게 되면은 개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다 술을 담궜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등록되어 있는 양조장에서만 술을 만들어라 하는 순간 진로 같은 거대 기업이 생겨나는 거고, 또 몇몇 안 되는 소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술을 다 통합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이 몇 개의 대형 아파트 건설사 브랜드들이 거의 뭐 다 장악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가 여러 개의 밀주들이 계속 그 성행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 와서는 다양한 위스키의 맛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들이 남아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런 위스키의 종주국 같은 그게 된 이유는 밀주를 계속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위스키의 맛과 향은 다 이 오크 통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발베니 얘기 들으면서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오크 통을 섞어서 맛을 만들었다라는 점이에요. 아까 스코틀랜드가 밀주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위스키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술의 주종이 스페인 와인이었대요. 그래서 식당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와인의 그 오크통에다가 위스키를 담아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특이하게 그 와인 오크통에 있었던 향과 위스키 향이 섞이면서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른 것들과의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문명과 문화들이 막 탄생하는 배경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다른 문화들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이 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그 로컬에 있는 문화권과 섞이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아까 보셨던 그 파고다 굴뚝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국에서 계속 건축만 했다면은 그런 굴뚝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극동아시아의 파고다 건축이 엑스포를 통해서 영국에 선보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새로운 건축과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위스키 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로만 됐다면은 뭐 유지는 됐겠지만 새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외부의 것들이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변종이 나오는 거고, 그런 변종이 또 오랫동안 살아남으면 그게 또 다른 하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발베니가 그런 면에서 되게 독특한 성취를 한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베니 위스키를 하나를 마신다는 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취하기 위해서 마신다기보다는 그 향을 음미하면서 수백 년 동안에 살아남기 위한 어떤 시간에 압축된 역사를 마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즐길 수 있다면은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겠죠.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술 마시기에 제일 좋은 공간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성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주 친해지고 싶은 어떤 동료라든지 아니면 친해지고 싶은 이성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랑 있을 때 제일 술이 먹고 싶죠. 그게 최적이죠, 사실은. 뭐 거기서 뭐 발변이 아니어도 돼.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편의점 앞에서 맥주 마시면 어때? 마음에 드는 이성과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지. 분명히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안 되면 발변이 사야지. 네, 오늘은 뭐 저로서도 평소에는 감히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발베니에 대해서 마셔봤습니다. 저는 위스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술 전문가도 아니고 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건축은 어떠냐면은 제가 다른 작가들이 뭔가를 만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들였고 얼마나 고민했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과 기술적 한계와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써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장인끼리 서로 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발베니도 저는 술은 잘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이거를 구상하고서 농사지어서 만들어서 그 각종 프로세스를 통해서 딱 하나의 결정체로 나온다는 거가 여러 노력을 통해서 건축물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받았어요, 느낌을. 건축은 대체적으로 시각적으로 그걸 공감을 얻어낸다면은 이 위스키 같은 술은 그걸 향과 색깔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술을 잘 모르는 제가 이거를 먹었을 때에도 이걸 만든 사람들의 어떤 노고와 그 사람들의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공간이라든지 역사 같은 것들도 전달이 되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비싼 술을 마셔야 되는구나 생각을 잠시 했으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